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박정택입니다. 자, 우리 앞에 첫 시간에 이론편 했죠. 신경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신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노화된 신경을 젊게 만드는 어떤 그런 이론적인 부분을 잠시 다뤄봤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실제로 실생활에서 신경을 청소하는 방법, 실천편을 앞 시간에 만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셨더라고요. 한 200분 가까이. 그분들 전부 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꾸준하게 신경 청소를 해서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하루에 매일같이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좋은 것 같아요. 돈 들이는 거 아니고 노력만 조금 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 마지막 시간으로 응용편을 다뤄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책 거의 대부분 다 이제 읽어보는 거예요. 자, 오늘 제목은 놀라울 정도로 간단한 신경청소 그 응용편, 신경이 젊어지는 11가지 습관. 자, 단 두 가지로 신경은 매일 젊어진다. 중요한 두 가지는 오감과 자세. 그렇죠. 우리 감각신경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게 얼굴 그리고 손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자극하는 것 그리고 올바른 자세, 이렇게 하면 신경 청소가 된다 했죠. 그런데 이렇게 의식만 하는 것도 내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매일같이 하다 보면 이게 이제 습관이 되겠죠. 몸에 체화가 되겠죠. 그러면 어느 순간 내가 자세가 약간 삐뚤어져 있어도 하고 이제 의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얼굴하고 손하고 여기에 계속해서 뭔가 자극을 주려고 하는 그게 또 습관이 되면 이렇게 의식하는 것만으로도 신경이 젊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각신경을 반복적으로 자극하면 신경 흐름이 개선되고 미엘린 아시죠? 이렇게 우리 그 전선 감아놓은 것처럼 신경을 감고 있는 그 미엘린이 튼튼하게 잘 감긴다. 그러면 뇌로 수많은 정보들이 전달되겠죠. 신경이 젊으니까 많은 정보들이 전달되겠죠. 그러면 뇌는요, 놀지 않아요. 오는 정보를 필사적으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반응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자연적으로 그게 뇌가 활성화된다는 겁니다. 뇌를 쓰지 않으면 퇴화됩니다. 녹쓰는 거죠. 그래서 뇌를 계속해서 필사적으로 반응하게끔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하려면 감각신경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자극시켜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올바른 자세를 하게 되면 온몸에 혈액순환이 잘 되고 막히지 않으니까 뚫려 있으니까 그죠? 잘 흐른다는 거죠. 그러면 피 안에 있는 산소 영양소가 원활하게 세포에게 공급이 될 것이고 또 산소 영양소는 우리 신경의 원료가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신경 막히는 게 해소가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덧붙여 가지고 한 11가지 정도를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걸로 또 하나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양치질을 할 때 30초 정도 잇몸 마사지를 해라고 합니다. 수많은 신경이 집중되어 있는 게 잇몸이라고 하네요. 제가 책에 있는 내용을 잠시 한번 볼까요? 인간의 얼굴에는 수많은 신경이 집중되어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입 안은 3차 신경이라는 감각신경이 집중되어 있어서 매우 민감하다. 특히 잇몸에는 40개 이상의 혈이 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잇몸에 있는 40개 이상의 혈 중에서도 강력하게 추천하는 부분이 코 옆 움푹 패인 혈이다. 이것도 많이 본 곳이죠. 우리 얼굴 꼬집기 할 때 중지가 위치한 것, 콧방울 옆에라고 했습니다. 그죠? 여기 푹 움푹 들어간 곳 있죠. 여기를 천영향이라고 합니다. 천영향이라고 불리는 이 혈을 누르면 뇌의 혈류가 광범위하게 증가하고 고산소 상태가 된다. 이것은 이미 뇌기능 개척기를 통해서 밝혀졌답니다. 정말 놀랍네, 그죠? 천영향혈, 콧방울 옆에 있는 움푹 파인 곳, 우리 얼굴 꼬집기 할 때 했죠. 자, 그래서 이 천영향혈을 입 안이 아닌 우리 피부 위에서 이제 자극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양치질, 칫솔질을 할 때 그냥 멍하니 그냥 양치만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일까요? 예, 잇몸을 마사지 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잇몸이 가장 민감하게 모여있는 잇몸을 자극하라는 거죠. 감각신경을. 자, 그래서 방법은 일단 첫 번째, 그 칫솔모가 부드러운 걸로 사용해라는 겁니다. 부드러운 걸로. 잇몸이 굉장히 이렇게 연약하잖아요. 예. 그래서 부드러운 칫솔모를 사용해서 치아의 뿌리 근처를 부드럽게 자극한다. 잇몸에 칫솔을 가볍게 대고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빡빡 문지르면 안 됩니다. 아주 부드럽게 칫솔을 움직인다. 잇몸의 좌, 우, 가운데, 오른쪽, 왼쪽, 가운데를 한 곳당 5초씩 마사지 한다. 이것도 너무 많이 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윗몸, 아랫몸, 아랫잇몸, 윗잇몸, 아랫잇몸, 왼쪽 5초, 오른쪽 5초, 가운데 5초, 아래 위로. 이렇게 부드럽게 마사지를 해라라고 합니다. 첫 번째로 양치질을 할 때 30초 정도 잇몸 마사지 하기. 두 번째, 샤워할 때 세 곳을 집중적으로 샤워해라. 강한 그 수압으로, 그러니까 수압이 좀 좋은 게 좋겠죠. 신경이 집중된 부위 세 곳을 집중적으로 자극한다. 가능하면 각 부위를 20초씩 자극한다. 그러면 감각신경이 단련된다고 합니다. 아, 따뜻하다. 아, 기분 좋다. 하는 그 정도 느낌이 오면 오케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얼굴, 손, 그리고 발, 이 부위를 집중적으로 샤워하실 때 자극을 주라는 겁니다. 자, 손하고 발은요, 좌우 10초씩, 그래서 20초입니다. 손발은 오른쪽, 왼쪽 10초씩, 얼굴은 20초, 그리고 손은요, 손바닥에 5초, 손등에 5초, 그렇게 좌우를 하셔라. 자, 여기서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우리 발바닥을 할 때는 발바닥을 할 때는 어디 딱 넘어지지 않도록 뭐를 좀 잡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시는 게 좋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우리 귀 청소할 때 귀 이개로 귓구멍을 자극하자. 귓구멍? 여기도 볼게요. 사실 스스로 자신의 귀를 청소하는 습관을 가진 나라는 많지 않답니다. 서양 사람들하고 동양 사람들하고 이 귀밥, 이게 좀 다르대요. 그래서 귀지가 다르대요. 그래서 마른 타입이 있고 젖은 타입이 있답니다. 그래서 동양인의 한 60%는 드라이 타입, 마른 타입이고, 유럽하고 미국 사람 같은 경우에는 거의 90%가 젖은 타입이랍니다. 그래서 동아시아를 제외한 다른 곳에서는 귀 이개로 귀를 청소하는 문화가 없다라고 하네요. 이것도 새롭게 알았네. 사실 귀는 자연스럽게 귀지가 밖으로 배출되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귓구멍의 피부에는 귀지를 밀어내는 힘이 있다. 그래서 굳이 청소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귀를 청소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면 되는데 어째서 귀이개를 사용하는 것일까? 그건 단순하답니다. 귀 청소를 하면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이다. 단순해 보일지 모르지만 이 기분 좋음도 신경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평균적인 귓구멍의 크기는 7mm 정도지만 사실 귓구멍 앞쪽에는 3차 신경, 뒤쪽에는 서린신경이라는 서로 다른 신경이 지나고 있다. 이 귀에는 앞과 뒤쪽으로 다른 신경이 서로 흐르고 있네요. 한 부위에 두 개의 신경이 있다는 것은 자극에 그만큼 더 민감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죠. 이건 느껴보셨습니까? 귀가 굉장히 민감하죠. 그래서 귀에다 대고 바람 후 이렇게 불어도 기분이 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귀이개로 적당한 자극을 가하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진다. 아까 우리 잇몸처럼 귀 이쪽에도 자극을 줄 때 가볍게 부드럽게 해야 됩니다. 바꿔 말해 귀이개를 사용하면 두 개의 신경을 동시에 자극할 수 있다는 것이다.
면봉 같은 걸로 아무렇게나 닦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신경을 의식해서 귀를 청소해라. 그러면 신경이 단련된다. 귀 청소를 지나치게 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그죠? 네, 적당하게 부드럽게 자극하는 겁니다. 귓구멍 안의 피부는 매우 얇기 때문에 상처나기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매일 한 번씩 매일 한 번씩 한다면 양쪽 귀에 각각 10초 정도면 충분하답니다. 오른쪽 귀에 10초, 왼쪽 귀에 10초. 그리고 10초도 앞쪽 5초, 뒤쪽 5초. 이렇게 귓구멍 안쪽에 앞에 부분, 뒤에 부분. 왜냐하면 아까 다른 신경이 흐른다고 했으니까, 그죠? 또 귓구멍, 이게 또 그렇게 있군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화장실 안에서 생각하는 사람 되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몸을 앞으로 구부렸다 펴기를 반복해라. 몸을 앞으로 구부렸다가 또 폈다가 하는 것을 반복해라는 거죠. 이러면 변 보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신경의 흐름이 원활해진다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 이 책에서 보면 옛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대부분 다 서양식 변기를 쓰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옛날 재래식 한번 써보셨습니까? 저는 어릴 때 시골에 가서 많이 해봤습니다. 정말. 근데 이게 또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결국은 일체유심조라고 자기 식대로 세상을 다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이 생긴 것 같아요. 자기 식대로 산다고. 세상을 보는 게 다 달라요. 일반적인 도시 사람들한테는 똥이라면 더럽다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옛날에 시골에 가면 그분 농사 짓는 분들한테는 똥이라면요 감사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똥도 옛날에 옆집에 가서 누지 말아 했습니다. 아까운 거지. 왜? 비료가 되니까. 세상에서 제일 좋은 천연 비료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 변을 보는 입장에서 보면요. 옛날 재래식 화장실이 훨씬 좋은 겁니다. 그 자세가. 변도 굉장히 잘 나오는 자세고. 근데 지금 어차피 현대 사람들이 다 서구식 이 변기를 쓰고 있으니까 바꿀 수는 없고, 요렇게 한번 해보라는 거 합니다. 보시면, 편안한 서양식 화장실에 익숙해진 이상 이제 와서 다시 재래식 화장실로 리모델링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서양식 화장실에서 재래식 화장실처럼 상쾌하게 배변할 수 있는 동시에 신경도 젊게 만드는 방법. 이게 바로 뭐냐? 배변할 때 생각하는 사람 포즈를 취하라고 합니다. 생각하는 사람. 몸을 앞으로 기울인 자세를 취하면 된답니다. 포인트는 두 발을 바닥에 붙이는 것이다. 두 발은 반드시 바닥에 붙이고 몸을 앞으로 조금 이렇게 기울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그래서 발끝이 보일 정도로 구부정한 자세를 취해라. 발끝이 보일 정도로 구부정한 자세를 취한다. 이때 무릎 위에 팔꿈치를 붙이면 바로 발끝이 보일 정도로 구부정한 자세를 취하고 이때 무릎 위에다가 팔꿈치를 붙이면 바로 생각하는 사람 자세가 되는 거죠. 우리 이렇게 조각 보셨죠? 그래서 10초간 생각하는 사람 포즈를 취하고 그리고 허리를 펴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앉아가 5초 동안 충분히 숨을 들이마신다. 그리고 다시 10초 동안 생각하는 사람 포즈 취하고 다시 허리를 펴고 5초 동안 이거를 계속해서 반복을 해라고 하네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장간막이 넓어진다. 그러면 이곳을 지나는 신경의 흐름이 좋아진다. 그러면 대장의 움직임이 활발해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원하게 배설할 수 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또 팁을 주는데 우리 배변하실 때 배에 힘을 주잖아요. 그때 절대 숨을 참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배변하실 때 배에 힘을 주는데 절대로 숨을 참으면 안 된다. 숨을 참는 것이 배변하기 쉽다고 생각하겠지만 숨을 참고 힘을 주면 항문에 힘이 과하게 들어가서 항문 질환에 걸릴 수 있고 또 뇌혈관이 터져서 뇌졸중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 특히 고령자가 주의해야 한다. 그래서 반드시 배변 시에는 숨을 참지 말고 숨을 내뱉으면서 힘을 줘라.
이것도 중요한 팁이네, 그죠? 그리고 가능하면 일을 다 보시고 나서 휴지를 닦는 것보다는 수압으로 항문을 자극하는 게 좋다. 그 비데가 있는 분들은 비데를 쓰시면 되겠고, 비데가 없는 분들은 휴지로 닦는 것보다는 물로 씻어내라 하는 거죠. 그리고 가능하면 수압이 조금 세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신경을 자극한다는 겁니다. 역시 너무 심하게, 너무 강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 변비에 걸리면 장의 움직임이 느려지고 영양을 흡수하기 어려워지며 복부 내의 압력이 상승하기 때문에 심장에도 부담을 준다. 우리 몸의 모든 장기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변비인 사람은 혈압이 높아지기 쉬우며 그래서 뇌졸중에 걸리기도 쉽다. 그래서 상쾌한 배변을 위해서 그리고 신경을 젊게 만들기 위해서 10초간 생각하는 사람 포즈 취하기, 이게 아주 효과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5번째, 집 안에서 집의 통로를 정리해라. 집의 통로가 좋아지면 신경의 통로도 좋아지고 몸 안의 막힘도 없어진다. 이거는 뭐 신경 관련한 거 아니라도 맞는 말이죠. 내가 살고 있는 환경을 깨끗하게 정리해 놓으면 몸도 마음도 좋아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심플하게 이렇게 뭔가 해 놓으면요, 사람이 사고하는데도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근데 청소할 때 우리가 뭐 청소기 같은 거 돌리잖아요. 이럴 때도 자세가 중요한데 올바른 자세를 취하도록 그렇게 권유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통풍이 중요하다. 집 안에 집의 통기성이 나빠진다는 것은 신경의 통로를 악화시키는 것과 같다. 좋은 말입니다. 그리고 집안이 깨끗하게 되어 있으면 이렇게 다니기에도 편안하잖아, 그죠? 집안에 막 바닥에 오만 개 다 늘리지가 이러면은 다니는데도 불편하잖아요. 그 자체가 올바른 자세 취하기가 힘든 거고, 그죠? 신경이 좋지 않겠죠. 그래서 집의 통로, 다니는 곳, 그리고 집안 곳곳을 깨끗하게 정리해보자 하는 겁니다. 6번째, 세탁할 때, 그리고 요리할 때, 그러니까 좀 오래 서가 있을 때, 발 뒤꿈치로 서서 하자. 발 뒤꿈치로 서면 자세가 바로 잡히고 신경의 흐름이 좋아진다. 발 뒤꿈치를 드는 게 아니고 발 뒤꿈치로 서는 겁니다. 저도 처음에 이거 쭉 읽다가 잠시 헷갈렸어요. 발 뒤꿈치로 선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발의 앞꿈치를 들으라는 소리죠. 그러면 정강이 쪽이 단련이 되겠다, 그죠? 우리 발 뒤꿈치를 드는 운동도 좋죠? 장단지 쪽에 자극을 주고, 그리고 우리 몸에 있는 모세혈관의 거의 대부분이 장단지에 있습니다. 장단지, 다리에. 그 중에서도 장단지. 그래서 우리 하지정맥 같은 경우도 그래서 많이 생기는 거죠. 혈액순환이 안 되면. 자, 그래서 설거지 할 때나 그리고 요리할 때, 세탁할 때 발 뒤꿈치 서기 해보자. 그래서 대나무, 목침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을 발끝에 대도 좋다. 이게 힘드시면 발가락이 있는 발끝을 올리고 발 뒤꿈치로 서는 겁니다. 자, 그리고 까치발하고는 다릅니다. 발 뒤꿈치로 서서 세탁하고 요리할 때 해보자. 자, 7번째, 쇼핑할 때 오감을 일깨우자. 우리가 뭐 계산 같은 거 할 때 카드 대신에 그냥 툭 편하게 주지 말고 막 손으로 지폐를 세어본다든지 아니면 지갑에 있는 동전 막 찾아가는 거 있잖아요. 그거 자체가 손을 자극하잖아요. 손끝을. 그 손끝을 자극함으로 해가지고 뇌도 자극한다는 겁니다. 일종의 이제 뭐 이렇게 이렇게 꼭 하자기보다는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렇게 마트 가셔가지고 우리 시식 코너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최대한 해보랍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그냥 먹지 말고 먹는 거에 그 중점을 두지 말고 신경을 일깨우는데 중점을 두고 마음껏 즐기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식 코너가 있다면 부담 없이 먹어보자. 먹는 것은 오감을 최대한 사용하는 행위다.
오감을 최대한 사용하는 행위다. 우선 시식 음식을 눈으로 본다. 두 번째, 향을 즐겨라. 그리고 세 번째, 입에 넣어서 씹으며 혀로 느껴라. 그리고 씹었을 때의 소리를 귀로 즐겨라. 그리고 천천히 맛을 음미해라. 이렇게 오감을 자극한다는 소리네. 그죠? 먹는 것 자체도 우리 신경을 자극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여덟 번째. 산책을 하실 때 이왕이면 평평한 곳보다는 바닥이 울퉁불퉁한 곳을 해라. 그럼 당연히 이 말은 발바닥에 자극을 준다는 소리겠다. 그죠? 그래서 산책하는 거, 걷는 거, 이럴 때 가능하면, 그러면 신발도 이렇게 두꺼운 거보다는 고무신 같은 게 좋겠네. 이 바닥이 얇은 거. 그렇겠죠? 실제로 옛날에 고무신 신고 이렇게 뭐 한번 해봤는데, 확실히 이렇게 이 바닥 이 느낌이 바로바로 와요. 그리고 이 걷는 거 산책하는 게 왜 좋냐면, 발바닥 자극도 되지만, 우리가 주변의 풍경, 그 풍경을 감상하고 즐길 수 있다. 그리고 바른 자세로 좋은 공기를 충분히 들이마실 수 있다. 그래서 해안의 모래사장이나 강변의 비포장도로, 여기가 아주 이상적인 산책 코스라고 하네요. 발바닥 전체로 울퉁불퉁한 자갈이나 푹푹 빠지는 모래사장의 촉감을 느끼면서 걸으면 신경을 효과적으로 단련할 수 있다. 그리고 산책할 때도 그냥 걷지 말고 마음속으로 하나 둘 이렇게 리듬을 세어가면서 자신에게 맞는 속도로 걸으라고 합니다. 이러면은 특히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보폭에도 도움이 되고요. 좋습니다. 그래서 신경을 젊게 만드는 관점에서는 자신의 체력에 맞춰서 걷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남들하고 비교해가지고 많이 걸으려고 하지 마라.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하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주위의 풍경도 잘 감상하셔라. 그럼 우리가 느끼는 많은 신체의 오감에 많은 자극이 되겠다. 그죠? 그래서 우리 옛날에 뭐 아인슈타인이나 이렇게 천재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보면 뭔가 수학 문제라든지 물리적인 문제라든지 이렇게 뭔가 안 풀리는 거, 막혔을 때 꼭 하는 게 산책이었답니다. 근데 희한하게 산책을 하고 나면 반드시 해답을 찾을 수 있대요. 반드시. 그날 하루 만에 안 되더라도. 산책을 하는 것 자체가 뭔가 내가 뇌 활성을 시키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가능하면 힘들겠지만 핸드폰은 무조건 놔두고 가랍니다. 핸드폰. 그래야 내가 산책을 하면서 내 눈에 보이는 많은 풍경들을 충분히 즐기고 감상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뭔가 문제가 풀리지 않는 뭔가 문제가 있을 때 산책을 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아주 많은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아홉 번째. 독서할 때 어중간하게 하랍니다. 어중간하게. 이게 무슨 말이야? 30분 독서를 하고 1분은 쉬어라. 이런 리듬으로 신경에 피로를 주지 않고 독서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 이 신경이라고 하는 게 너무 또 과해도 안 되죠. 우리 그 전기하고 똑같죠. 너무 느슨하게 가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너무 과하게 흐르는 것도 문제가 되죠. 누전이 되니까. 그래서 독서할 때도 우리 눈으로 보는 시신경도 그렇고 이 머리 쓰는 것도 그렇고 너무 오랫동안 한 곳에 앉아가 계속 책 보는 게 좋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아지경이 되어서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독서에 집중하는 것은 사실 신경을 노화시키는 원인이다. 쉬지 않고 계속 읽는 행위는 과잉된 정보가 끊임없이 신경에 흐르는 상태가 되기 때문이다. 신경의 전기가 과하게 흐르면 눈도 피로해지고 뇌도 피로해진다. 그래서 눈의 신경에 막힘이 생긴다. 또한 어깨와 목 등의 근육이 굳으면서 젖산 등의 피로물질이 쌓여서 신경의 흐름이 더욱 나빠진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세도 중요하겠죠, 당연히. 그래서 독서대 꼭 사용하십시오. 이 머리를 계속 이렇게 우리 핸드폰 보는 거 독서할 때 보면 이렇게 숙이잖아요, 머리를. 거북목이 되죠.
굉장히 위험하고 안 좋다 했습니다. 목에 막 계속 자극을 주기 때문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신경을 젊어지게 하는 독서법, 바로 30분간 집중적으로 책을 읽었다면 책을 덮고 무조건 1분간 공상을 해라. 자, 이 공상이라고 하는 게 제가 봤을 때 정리하는 시간인 겁니다. 내가 이 책을 쭉 읽었는데 30분 동안 읽었던 걸 정리를 하는 거죠. 그럼 굉장히 기억이 오래 갑니다. 이렇게 하면 시신경의 피로가 쌓이지 않는다. 그렇게 했다. 그죠? 그리고 눈과 근육이 편안해진다. 그러면 그만큼 신경도 재충전된다. 그리고 공상 타임을 가질 때 눈을 감고 읽었던 책 내용의 이미지를 머릿속에 떠올린다. 예, 이거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네요.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1분이 지나면 공상 타임 1분이 지나면 뇌로 이미지 떠올리를 멈추고 다시 책을 펼친 다음 고개를 숙이지 않은 자세로 책을 읽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올바른 자세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TV 볼 때도 뭐 소파 같은 데 옆으로 이렇게 누우가 보통 보시잖아요. 이것도 굉장히 신경이 눌리는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이거 자세가 뒤틀리기 때문에 안 좋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앉아서 바른 자세로 TV를 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째, 먹을 때 입에 넣기 직전에 심호흡하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식사는 단순히 신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영양을 섭취하는 것만이 아니다. 식사만큼 오감을 최대한 활용하여 신경을 단련하는 습관도 없다. 우리는 혀뿐만 아니라 담음새, 모양, 향, 소리로도 맛을 본다. 소리로. 그래서 시각, 청각, 후각을 다 자극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네. 또한 입안에는 수많은 신경이 집중되어 있다. 이제 제일 처음에 우리 잇몸 양치질 할 때 잇몸 자극하는 거 말씀드렸죠. 입안에는 수많은 신경이 집중되어 있다. 그래서 먹는 행위는 입안의 신경을 총동원한다. 턱을 움직여서 씹고 혀를 움직여서 입안의 음식물을 이동시키고 입안의 운동신경을 최대한 활동시키는 거죠. 그리고 미각 정보를 비롯해서 뜨겁다, 차갑다, 부드럽다, 딱딱하다와 같은 음식에 대한 정보도 감각신경을 자극하는 거다. 그래서 가장 안 좋은 게 뭐냐? 빨리 먹는 습관이다. 그래서 우리 몸은 요리의 담음새, 향, 소리 등의 정보에 의해서 신경이 자극을 받으면 타액, 위산, 소화효소의 분비 준비가 갖춰지며 장도 움직일 준비를 한다. 그런데 음식을 빨리 먹으면 오감의 정보가 들어오기도 전에 먹기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화할 준비를 미처 하기도 전에 식사가 끝이나 위장에 부담을 준다. 이렇게 오감에 작용하는 수많은 정보를 무시하는 나쁜 습관으로는 신경을 젊게 할 수 없다. 단순히 빨리 먹는 게 그런 게 아니고 많은 내용들이 있네요. 우리가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먹으려고 딱 하면요. 우리 몸 전체가 음식 먹는 거를 잘 처리를 해서 잘 흡수하기 위한 준비를 한답니다. 근데 그 준비가 끝나기도 전에 막 빨리 먹으니까 몸에 부담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눈으로 천천히 맛을 보자. 어떻게 담겨 있는가? 어떤 식재료를 사용했는가? 이렇게 눈으로 한번 맛을 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색깔로도 보랍니다. 3가지 색깔인지 5가지 색깔인지 이렇게. 자, 그러면 뇌와 신경이 함께 자극이 되어서 요리도 훨씬 맛있게 느껴진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후에 요리를 입에 넣기 직전에 자세를 바로 잡고 심호흡을 하자. 충분한 산소와 함께 요리의 향을 가슴 깊이 들이마시며 만끽한다. 음식 먹기 전에 심호흡을 하라는 게 산소를 깊게 들이마시는 거예요. 산소가 충분히 공급이 되어야 우리가 먹은 음식물 영양소를 태울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입안에 넣은 후에도 단맛, 신맛, 짠맛, 쓴맛, 감칠맛의 미각을 더해 씹는 맛과 혀 끝에 닿는 식감, 온도, 씹는 소리, 코로 빠져나가는 향,
이런 다양한 정보를 느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경의 재료가 되는 양질의 기름과 단백질, 신경의 에너지원인 당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도 또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엘린의 노화를 초래하는 빈혈을 예방하는 철분뿐만 아니라 철분 흡수를 돕는 비타민C도 충분히 섭취해라. 산소를 운반하는 헤모글로빈 생성에 필요한 비타민군도 잘 섭취해라. 무슨 말이냐면 영양 밸런스가 잡힌 식사를 해야 신경이 건강하게 유지되며 미엘린의 재생을 촉진할 수 있다. 골고루 드셔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11번째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신경청소 응용편 마지막입니다. 잘 때 3개의 산을 만들어라. 3개의 산은 무릎, 허리, 목, 이 부분을 산을 만들어라. 이게 아주 좋은 수면 자세다. 잠잘 때 좋은 자세를 취하고 자야 신경이 막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루 중에서 많은 시간을 차지하는 게 수면이죠. 보통 6시간에서 9시간 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간보다는 더 중요한 게 뭐라 했죠? 질이죠, 질. 수면의 질. 양질의 수면을 취해야 된다. 근데 양질의 수면을 취하려면 좋은 자세가 중요하다. 그래서 3개의 산을 만들어라. 어디냐? 누웠을 때 무릎, 허리, 목 부분에 산 모양으로 빈 공간이 생기는 것이다. 무릎 밑에, 허리 밑에, 목 밑에가 공간이 있어야 된다는 소리네, 그죠? 그래야 아침에 일어났을 때 허리나 등, 어깨 통증이 있다면 좋지 않은 자세로 잠을 자는 경우가 많다. 자, 그래서 방석을 접어가지고 무릎 아래에 넣는다. 그리고 우리 허리 밑에는 목욕 타올 있죠. 그걸 동그랗게 말아서 넣는다. 또 높은 베개는 그래서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높은 베개를 베고 자면 턱을 당긴 상태로 자게 되고 그렇게 되면 뒷목의 신경이 당겨서 막히게 된다. 그래서 낮은 베개를 베고 목이 곧게 펴진 상태로 자는 게 좋다. 자, 무릎 밑에는 우리 방석 같은 걸 말아서 허리 쪽에는 우리 타올 같은 거 말아서 넣고 베개는 낮은 베개로 이렇게 해서 세 부분을 산을 만들어서 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좀 잠이 조금 모자라신 분들은요, 아침잠이나 낮잠을 자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하네요. 잠이 좀 모자라신 분들은. 근데 절대로 엎드려서 자면 안 된답니다. 그렇게 했죠. 나쁜 자세니까. 그리고 가슴이 막히잖아요. 이 짓눌리니까. 그래서 의자에 앉아서 앉은 채로, 그것도 많이 자면 안 돼요. 또 밤에 잠이 안 오니까 30분 정도. 의자에 앉아서 30분 정도. 실제로 아인슈타인 이런 분들도 낮잠을 굉장히 즐겼다고 하지 않습니까? 식사하고 나서 의자에 이렇게 살짝 누워가지고 그분 보면 그렇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책 내용은 대부분 다 살펴봤고요. 자, 이분이 이제 하시는 말씀, 저자가 하시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일상 속의 사소한 것들을 바꾸기만 해도 신경이 젊어진다니 믿기지 않을 수 있다. 정말 이 방법으로 젊어질 수 있을까? 실천 중이기는 한데 신경이 제대로 청소로 되고는 있을까? 이렇게 의문이 들 수 있죠. 신경과 마음은 불가분의 관계다. 신경이 건강해지면 마음도 긍정적으로 변한다. 이런 불안과 걱정도 사라지게 될 것이다. 마음의 세계로 한번 나가보자. 자, 마음이라는 녀석의 정체는 무엇이냐? 신경이 곧 마음이다. 이분은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자, 우리 실천편에서 가장 중요한 2가지, 얼굴 꼬집기, 올바른 자세 취하기 해가지고 또 몇 가지 신경청소법이 있었죠.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응용법,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말씀드린 11가지. 이걸 통해서 육체가 건강해지고, 육체가 건강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마음도 건강해진다. 그러면 고민이나
불안이나 초조함이나 걱정이 줄어들고 의욕은 살아난다. 마음속에 생겨나는 감정들은 모두 신경에서 나온다. 전기가 흐르지 않으면 감정도 생기지 않기 때문이다. 이건 과학적으로 맞는 말이죠. 전기를 만드는 것은 뇌지만 전선이 노화되어 전기가 통하지 않으면 마음도 막힌다. 그래서 중추신경, 말초신경, 자율신경 등 이 신경의 덩어리가 마음이다. 신경의 덩어리가 마음이다. 그래서 한자로 이렇게 풀어보면 이렇게 돼 있죠. 신경. 근데 이게 줄임말입니다. 두 가지를 합친 말이네요. 신기라고 하는 말과 경맥이라고 하는 두 가지 말을 합친 거네 신경. 예. 자, 신기라고 하는 거는 만물을 만들어내는 원기, 원에너지. 경맥은 기와 피와 물이 통하는 통로다. 그리고 신이라고 하는 이 한자 자체가 벌써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영혼, 마음이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마음과 정신의 통로가 신경이다. 우울증, 조현병 등도 신경 청소와 생활 습관을 통해서 긍정적이고 편안한 마음으로 되돌릴 수 있다. 신경이 젊어지면 마음도 젊어진다. 자, 병은 마음보다는 신경으로부터 온다. 병은 신경으로부터 온다. 뇌신경외과의가 되어서 5,000건 이상의 수술을 집도하며 수없이 머리에 메스를 댔지만 마음은 발견할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 알게 된 사실이 있다. 바로 사람의 마음과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신경에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다. 인간의 마음은 신경의 덩어리임과 동시에 몸과 복잡하게 얽혀 서로 연동한다. 가장 근본적인 해결법인 신경을 젊게 만들어 건강한 마음을 되찾으려는 생각과 쉽고 간단한 방법을 꾸준히 해보자. 자, 또 하나 팁을 주는 게 웃으랍니다. 웃기. 웃는 게 좋다는 건 다 아시죠? 자, 건강한 신경과 마음을 되찾게 하는 또 다른 엄청난 비법이 웃는 것이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매일 웃는 고령자에 비해 잘 웃지 않는 고령자가 뇌졸중은 1.6배, 심장질환은 1.2배가 높더라. 웃으면 면역세포가 활성화되고 면역세포가 활성화되면 당연히 암과 같은 질환이 진행이 늦고 또 통증의 큰 예방에 효과가 있다. 그렇습니다. 자, 또 임상으로 다 밝혀진 내용이다. 그죠? 그래서 웃으면요, 면역력이 증강된다. 호흡이 활성화된다. 진통작용이 있다. 혈액순환이 촉진되고 자율신경균형의 정상화되고 휴식 효과가 있고 근력이 증가된다. 그래서 웃는 것 자체가 바로 신경청소 역할을 한다. 우리 신경청소할 때 얼굴 꼬집기 하고 그 다음에 응용편에 있었죠. 이게 입술 쭉 내밀고 옆으로 씩 당기고 하는 거 있었잖아요. 그리고 풍선 부는 거 있었죠. 입안에 공기 넣고. 그거 자체가 웃는 모습이에요. 웃는 모습. 자, 신경 전달 물질의 흐름을 단번에 호전시킨다. 웃으면. 그러면 미엘린과 신경이 젊어진다.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과 엔돌핀의 신경 전달 물질이 신경을 흐르게 되면서 행복을 느끼게 된다. 웃는 표정만 지어도 효과가 있다. 웃을 일이 있어서 웃는 게 아니고 억지로라도 웃어보라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응용편에 풍선 만들기, 그 다음에 미소 짓기 있었죠. 이렇게 웃는 얼굴을 만들어서 평소에 입꼬리를 의식하는 것만으로도 신경의 막힘을 해소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말 나온 김에 한번 해볼까요? 자, 이번에 풍선 만들기 공기를 넣고 3초 동안 합니다. 하고 서서히 바람을 빼고, 자, 3번 3초. 한 번 더요. 좋습니다. 자, 앞으로 입술을 쭉 내밀어요. 우리 뽀뽀하는 것처럼 쭉 내밀어요. 3초. 그리고 바로 웃기. 입술을 다물고 옆으로, 입꼬리를 옆으로 최대한 당기세요. 3초. 또 바로 입술 앞으로.
자, 옆으로. 자, 한 번 더 앞으로. 자, 한 번 더 옆으로. 네,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많이 웃었어요. 네, 건강해지신 겁니다. 자, 신경은 흘린 땀방울만큼 반드시 되살아난다. 반드시 되살아난다. 신경은 노력하는 만큼 반드시 젊어진다. 자, 그래서 우리 앞의 방법을 통해 병과는 무관한 생활에 한 걸음 다가가길 바란다. 수많은 사례들을 통해 신경이 심각하게 노화되더라도 젊게 만들 수 있음을 많이 보아왔다. 건강은 자신의 노력의 산물이다. 아주 멋진 말입니다. 자, 우리 박사님이 책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당신이 아름다운 세상을 조금이라도 길게 끝까지 즐길 수 있길 바란다. 오감을 갈고 닦아 안테나를 세우고 자신의 신경을 곤두세우면 신경의 노화 속도는 완만해지고 기능은 오래 유지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즐거움을 더욱 만끽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신경을 청소하여 젊게 만들자. 그리고 내 몸을 병에 걸리지 않는 몸으로 만들자.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나는 언제나 당신 곁에서 섬김을 다하는 주시의로서 진심으로 도움을 주고 싶다. 건강사업을 하는 저희들 마음이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